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8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자, 1번 문제가 뭘까요? 1번 문제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하여 부분 집합 A는 1, 2, 3, 5, 7일 때 이때 A의 여집합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1, 2, 3, 5, 7을 제외한 4, 6을 갖고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4, 6을 갖고 있는 4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는 1, 2, 4고요. B는 1, 3, 4, 5에 대해서 집합 B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그럼 B차집합 A는 A와 겹치는 원소가 빠지면 되겠죠. A랑 겹치는 원소 1 빼고 그 다음 4도 빼겠대요. 그럼 나머지 B차집합 A에 남아있는 원소는 당연히 3과 5만 남겠죠. 그러면 3과 5만 남았으니까 둘이 합하면 8이요.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직 2번까지 엄청 쉬워요. 훌훌 넘어갑시다. 3번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인 것은 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부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1번 부정을 하니까 4가 2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2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2는 소수가 아니다. 근데 2는 소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또 틀린 문장입니다. 3. 6은 20의 약수이다.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6은 20의 약수가 아니다. 맞는 문장이죠? 예, 6은 60의 약수가 아닙니다. 그럼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쉬어서 술술 넘어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A 플러스 2와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는 2와 6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이때 두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야? 유일하게 아는, 정확하게 아는 원소 2가 누가 될 건지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만약에 A 플러스 2가 2였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A가 0이어야 될 거고요. 그럼 이때 A라는 집합은 지금 다시 쓰니까 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여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때 B라는 집합은 2와 그 다음에 A 대신 6이 들어간 6이요. 그러면 A, B가 같나요? 아니요. 그러면 1번은 아닌 경우겠죠. 그럼 두 번째 경우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요. 이렇게 따져보겠죠. 그럼 이때 A는 결국 뭐가 될까요? A제곱 2가 지금 2 했으니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이 경우 갖고 다시 따지다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그럼 만약에 A가 2였다면 따지고 들어가겠죠. 그럼 A가 2였다면 A 집합은 지금 4와 그 다음에 2여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B 집합은 지금 2와 A 대신 2가 들어가는 거니까 4여 이렇게 되면 이 경우가 맞는 거구나. 그럼 A 값은 2인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4번까지 정말 쉬워요. 시험지 전체가 전부 다 쉬울까요?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의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다음 중 어두운 부분을 색칠한 나타낸 집합과 같은 것은 이럴 때는 연산기호를 다 써도 되지만 귀찮으면 우리는 번호를 매겨놓고서 들어가자 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번은 연산 갖고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이 오면 차집합으로 바뀌어지니까 A 차집합 B는 결국 2번만 돼야 되는 건데 그럼 1번은 제외. 2번 확인할까요? A 교집합 B래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지금 3번인데 거기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 1, 2번을 다 말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1, 2, 3번을 다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1, 2, 3번을 말하는 답을 찾는 거니까 결국 2번이 답이요. 나머지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이 아니면 x는 4가 아니다. 이게 참일 때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명제가 참일 때라고 했는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조금 애매하면 항상
대우를 돌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대우는 역으로 바꾼 후에 부정까지 해주니까 x는 4이면 이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이다 라는 걸 확인하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x가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대신 4를 집어넣는 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4a가 즉 22요.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5가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장 쉬워요. 다음 장도 쉽길 바라면서 열심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a 그리고 원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이거를 x축의 대칭 이동한 원을 b라 하자. 근데 이때 두 원 a, b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2,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마무리 문제 결론 보니까 a, b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공통연의 방정식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공통연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 원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원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0인데 이때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이고요. 근데 그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켰대요. 그러면 a라는 원은 중심좌표가 지금 0,0으로 변해질 거고 이때 반지름이 루트 5짜리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a라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거기에 는 5라는 원이 있는데 아까 b라는 문장에서 보니까 이 원을 x축에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우리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의 뭐가 바뀌면 되겠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됐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야? 두 원을 빼자. 그러면 1차식이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거기에 지금 플러스 6은 5요. 그러면 최종식을 이쁘게 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요.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까지 나왔는데 그때 마지막 뭐 한대요? 2,a가 지나간대요. 그러면 2,a를 당연히 대입할 준비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a를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요 나오는 거니까 a 값은 결국 3 이렇게 되는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봅시다. P라는 집합이 0에서부터 2 이하이고요. Q라는 집합은 절대값 x-a가 3보다 작다에 대하여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가 Q한테 포함이 되면 되겠죠. 그럼 P의 진리집합은 이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우리는 Q의 진리집합도 표현할 거고 그럼 Q의 진리집합을 먼저 표현하다 보니까 이때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보다 클 거고요. x가 지금 3 플러스 a보다 작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부등식이면 수직선과 항상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수직선 확인을 해보다 보니 이때 P라는 게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P를 표현하면 P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이때 Q라는 집합을 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3 플러스 A인데 얘가 Q가 지금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Q가 더 큰 범위로 마이너스 3 플러스 A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A보다는 2가 작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 얘를 만족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3 플러스 A가 얘는 색칠이 돼 있는데 여기 얘 큰 범위가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겠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아주면 되니까 부등식을 풀면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결론 지을까요? A는 정수래요. 그거의 최소값. 그럼 정수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0과 3을 합할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되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A는 1, 2,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B는 A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6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때 첫 번째 A 교집합 B가 1와 4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보니까 A차 집합 B랑 B차 집합 A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요. 이거 연산 우리 많이 봤죠? 얘는 대칭차 집합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대칭차 집합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림 상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 A와 B가 있었을 때 순수한 A쪽과 순수한 B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1과 4가 교집합이 되도록 일단 A 값을 먼저 구해주고서 나머지 답을 찾겠습니다. 그럼 뭐야? A라는 집합이 벌써 1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를 먼저 따져보자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방정식을 다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4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에요. 경우 두 가지 나왔으니까 다시 따져보세요. 제발. A가 마이너스 2였다면 이라고 따지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그리고 4. 그럼 B라는 집합은 A 대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첫 번째 거 1, A 대신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두 번째 건 4, 세 번째 거는 A 대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5, 그 다음 얘는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는 교집합이 1과 4 그리고 1과 4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건 굳이 확인 안 할게요. 우연찮게 답이 나왔네. 그러면 교집합이 1과 4,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순수한 A는 2, 그리고 순수한 B는 5와 6. 그러면 나머지 모든 원소의 합의를 했으니까 2와 5와 6과 더해주자 라고 해서 답은 13.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반 정도, 아직 지금 반 정도 왔는데 좀 편하게 풀고 있어요. 다음 문제도 편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좌표가 A,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인다. 어떤 규칙이냐라니까 두 좌표의 A, B 곱한 게 0보다 크면, 그러면 둘이 부호가 같으면 A-2, B 플러스 1. 결국적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지고 Y축으로 1만큼 움직여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르면이겠죠? 곱하면 음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둘이 부호가 결국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둘이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A 또는 B가 0이면 이때 이동을 멈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점 5,1이 위의 규칙에 의하여 이동을 반복하다가 점 P에서 멈출 때, 그럼 멈출 때라는 건 저 행동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둘 중에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었을 때 그때 멈춰서 그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시킨 대로 들어가 볼까요? 5,1이면요. 둘의 부호가 같죠? 그럼 둘의 부호가 같으면 우리는 기억 행동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냈으니까 3, Y축으로 1만큼 지냈으니까 2요. 그러면 다시 확인하니까 둘의 또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기억 행동 또 하시면 되겠죠? 그럼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2만큼 지니까 1, Y축으로 1만큼 지었으니까 3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뭐야? 또 부호 같네요. 그러면 또다시 기억 행동으로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냈으니까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지냈으니까 4요. 이제 부호 이번엔 다르네요. 마이너스 1, 4. 그럼 부호가 다르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냈으니까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냈으니까 3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뭐야? 이번에도 부호가 다르네요. 그러면 또 니은 행동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지었으니까 마이너스 5,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어지니까 2요.
아직 좀 더 가야겠네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또다시 니은 행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지면 마이너스 7,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1.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또 부호가 다르니까 한 번 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이번에는 y좌표가 0이 돼버렸구나. 그럼 이때 멈추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9,0인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재밌어요. 그냥 귀찮게 행동만 하시면 될 거니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가 1,3, B가 4,1 근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AP 플러스 PQ 플러스 QB의 값은요. 뭐예요? 선분들의 거리의 합은 우리는 항상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해주죠. 대칭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그림 그려서 그냥 확인을 할까요? X축, Y축 근데 A좌표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4,1이요. 그러면 이때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표현하면 Y축 위에 그냥 어딘가에 지금 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어딘가에 Q가 존재를 할 건데 선분들의 최소의 합은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A점의 좌표를 Y축에 대칭시킨 마이너스 1,3의 A1이라는 좌표를 표현하겠습니다. B점은 X축에 대칭을 시키겠어요. 그럼 4, 마이너스 1인데 B1이라는 좌표가 잡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마지막 마무리 뭐예요? 얘네들의 합은 이 선분들의 A1과 B1을 연결한 이 선분 그리고 그 선분이 X축과 만나는 데가 결국 P Y축, X축과 만나는 데가 Q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길이 값만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길이 값만 구하니까 결국 삼각형 만들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Y좌표부터 확인하니까 여기 거리의 4고요. 그 다음에 X좌표 확인하니까 여기 거리가 5예요. 그러면 4와 5 갖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루트 16 플러스 25 하는 루트 41이 답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8까지 있는 거에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A는 K입니다. 그럼 A의 원소의 개수가 K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K-3개래요. 그럼 이때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 M7 그리고 M4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7 근데 이 7은 뭐예요? 결국 K값을 알려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7이었었을 때 즉 첫 번째 K가 7이었었을 때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하겠네요. 그럼 첫 번째 A가 7이었다면 A집합의 원소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머지 상황을 확인하자는데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A가 그럼 결국 3개가 있겠죠. 근데 전체 집합에는 원래 몇 개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얘는 지금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때 대문자 M에 대해서 구하고 있죠. 대문자 M에 대해서 M7을 구하기 위한 생각은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 공간에 0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국 순수한 B에는 1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M7의 값은 결국 5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요. 두 번째 문제도 정의하기니까 똑같이 문제를 풀하면 이번에는 N이 4였었을 때 즉 K가 4였었을 때 그러면 이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요 이렇게 표현해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예요? 4가 들어가니까 1개예요 이렇게 표현해주겠죠.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표현할까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거기에 8개가 있었고 그때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이때 교집합의 개수가 1개 그리고 순수한 A가 그럼 3개.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뭐 한댔어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MB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요. 그럼 나머지
여기 공간에 0개가 있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여기에 즉 4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원하는 거는 최소값 M 4가 될 수 있는 이 값은 결국 1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걔네 둘을 더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요 라고 하는 2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에 이 원 밖의 점 a, 3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었을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거리에 대한 길이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 먼저 하나.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는요. 길이에 대한 문제가 뜬다면 항상 선생님은 뭐 갖고 문제를 풀라고 하냐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의 해석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림부터 이쁘게 잘 그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x-2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 거기에 플러스 1이니까 루트 4.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하자고 했어요? y축에 먼저 대칭시키세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이며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시 x축, y축을 선생님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x축과 y축을 다 그려놓고서 그때 마이너스 2, 지금 1인데 중심좌표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반지름이 지금 2짜리인 원이랬으니까 반지름이 그럼 2짜리인 원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여기서 뭐 하냐라고 했더니 이 A라는 점좌표는 A, 3에서 움직인대요. 그럼 A, 3은요 Y 값이 3으로 근데 반지름이 2였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여기에 Y는 지금 여기는 3인 여기 어딘가에 지금 양수 A 값이 됐으니까 A, 3이 여긴가에 지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접선을 그렸대요. 그럼 여기에 접점좌표 하나 잡았고 그럼 나머지도 지금 접점좌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접선이 나오겠죠. 그럼 접점좌표가 지금 여기에도 하나가 잡혀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을 이은 이 거리가 지금 2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럼 그림 갖고 아까 해석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무슨 그림 해석이 들어가요?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었을 때 우린 접선에 항상 수직 표시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밖의 점에서 연결했대요.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 거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공통현은, 즉 현은 항상 수직 2등분돼요. 그럼 여기도 수직. 그럼 사형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구나. 길이 마저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지름 길이가 1했고요. 얘는 2등분 됐으니까 루트 3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2와 루트 3 직각삼각형 근데 빗변이 2니까 여기 각이 60도인 걸로써 얘가 1이요 이렇게도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전체 삼각형에서 보다 보니 특수각을 가졌으니까 좀 더 편하게 답을 나올 수 있겠네요. 수식 계산보다. 그러면 60도인 여기가 1대 루트 3이 돼야 되니 여기 접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2루트 3이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데부터 오른쪽으로 2루트 3까지 갔으니까 A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더해주기 2루트 3을 해준 답은 1번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점좌표 거리를 구하는 식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림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좋은 점이었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어느 반 40명의 학생에게 3개의 수학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를 푼 학생은 총 19명이고요. B 문제를 푼 학생은 지금 12명이요. 그리고 C 문제를 마친 학생은 총 3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때 이 중 2문제를 맞춘 학생 수가 7명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2문제를 맞춘 학생이라는 건 2문제만 맞춘 학생이라고 해석할 수도
하자라는 거래요. 두 문제만 맞춘 학생이 7명이다. 마지막 이때 세 종류의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황을 다시 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리거든요. 그러면 A집합, B집합, 그리고 C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표현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번호를 좀 더 써볼 거예요. 여기 여기 영역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받아쓰기 쓸 건데요. A라는 집합 먼저 받아쓰기 쓰면 1, 2, 3, 4 이렇게 받아쓰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서도 받아쓰기를 쓰다 보니 2, 3, 5, 6, 2, 3, 5, 6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집합도 받아쓰기를 쓰려다 보니 3, 4, 6, 7이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쓰고 나서 여기서 끊어버릴 거예요, 쌤은. 그러면 끊었을 때 어떻게 됐냐? 이거를 그대로 다시 아래쪽에다 받아쓰기 쓰다 보면 1, 2, 3, 4, 5, 6, 7이 하나씩 다 있었고요. 거기에 지금 2번은 하나가 더 있었고 3번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은 하나가 더 있었고 6번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숫자를 조금씩 집어넣을 거거든요. 1, 2, 3, 4 얘가 말해주는 행동은 A집합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19이요. 2, 3, 5, 6 B집합을 말했었으니까 얘는 지금 12명이요. 3, 4, 6, 7 C문제를 맞춘 학생은 30명이요. 그러니까 여기 30이요.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나머지 맞출 수 있는 걸 보니까 이 중 여기서 아까 선생님 해석했던 거 보자. 이 중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 7명이래. 그럼 그거는 뭐야? 2번과 6번과 4번인데 그러면 2, 4, 6 얘네가 더한 이 값은 7이었다. 그러면 여기 식은 어떻게 쓸 거냐? 7에다가 더하기 3번이 2개나 존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얘랑 같다라고 쓰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서 그래주겠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할 때 문제에서 얘기를 하자는 게 뭐냐? 그럼 3번이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3번이 있으면 나머지 형태에서 변수가 지금 여기 쪽 1, 2, 3, 4, 5, 6, 7 다 합한 이 변수 여기 쪽이 지금 변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변수였었을 때 이때 여기서 최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그러면 얘 값이 가장 커지면 이때 3번은 최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최대가 되려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최대가 되려면 이 변수가 가장 작았었을 때 얘가 최대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1, 2, 3, 4, 5, 6, 7이라는 건 얘네를 다 합한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반 전체 40명이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고요. 최소가 되는 순간은 1, 2, 3, 4, 5, 6, 7이 이때 얘네 합한 즉 C가 되는 30이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할게요. 최소가 되는 순간에서는 40 더하기 7 더하기 3번 곱하기 2가 즉 61이 돼요 라는 이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3번 곱하기 2가 여기는 지금 47 그러면 61에서 47을 빼주니까 14 그러면 3번이 지금 7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최대가 되는 순간은요 라고 하면 아까 30이었었을 때 즉 빨간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0 더하기 7 거기에 더하기 3번 곱하기 2가 61이 되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3번 거기에 곱하기 2가 61에서 37이 빠진 몇이죠? 37이 빠진 4, 20, 24 그러면 이때 3번은 12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럼 최대값과 나머지 최소값을 곱해달랬으니까 우린 최종 7 곱하기 12인 84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때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 여기 1, 2, 3, 4, 5로 썼을 때 변수 여기가 변하겠구나. 그럼 이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은 P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이요. 그리고 Q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0이요. R은 절대값 A 플러스 B 그리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0이었대.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이거는 이번 내신 시험 방향에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요. P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A가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Q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Q는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A-B의 제곱이 0이 되죠. 그럼 이때는 A랑 B랑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세 번째 R의 조건 생각할게요. 근데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같으려면요. 그럼 이때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겠죠. 선생님은 R을 외웠지만 만약에 R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증명을 실제로 해볼게요.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B가 같아야 되면 제곱한 게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해주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럼 결국 4AB가 0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AB가 0이라는 소리니까 즉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래 조건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확인했더니 P가 지금 A는 0이고 B는 0인데요. Q는 A랑 B랑 같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같은데 꼭 0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Q가 더 큰 집합이니까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Q는 P한테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기억 틀리고요.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not P는 not R이기 위한이라고 질문을 했으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대우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우리는 P와 R의 관계를 아니까. 그러면 R이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했더니 P는 A랑 B랑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얘는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건 R이라는 집합이 더 커요. 그럼 얘는 들어가지 않고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P가 지금 R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때는 필요 조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니은도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은요. Q이고 R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Q이고 R은 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Q와 R의 교집합은요. 이때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했는데 이때 Q와 R을 교집합을 하다 보니까 A랑 B랑 같은데 이때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건 얘네들의 교집합은 A는 B는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P와 똑같은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옳은 건 디귿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ABCD에 네 변 AB, BC, DC, DA를 각각 A 대 B로 나눠놨대요. 그럼 A 대 B, 그럼 여기도 A 대 B, 그리고 여기는 B 대 A, 그리고 여기가 지금 A 대 다시 B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때 이걸 EFG라고 했을 때 FH의 중점을 M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그림은 위의 설명과 같이 한 그린 예이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기억 문장 보니까 FM과 GM이 같냐라고 했어요. 그럼 FM 선 한번 따라가 볼까요? FM은요. 이때 F, M에서부터 F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G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그림의 특성상 보니까 삼각형 A, B, E, H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E, B, F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죠. 길이가 둘이 똑같고 직각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때 H, E, F인 여기도 직각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보니까 삼각형 H, D, G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G, F, C 이 삼각형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45도 45도 되니까 그러면 각 H, G, F도 직각이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직각삼각형에서 M은 빗변의 중심이고요. 그러면 얘는 외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M은 외심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럼 기억은 옳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니은 문장 보겠습니다. 삼각형 EFM이랑 그러면 EFM 다시 따라 그려볼까요? EFM 그러면 EFM 삼각형은요. 그러면 이 삼각형 색칠을 할게요. 네, 이 삼각형의 넓이랑 FGM은 오른쪽에 있었죠. FGM 이 삼각형의 넓이가 크기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실제로 구해볼 건데요. 근데 어떻게 됐냐?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부터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EF 길이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씌운 거겠죠. 그러면 삼각형 EFM은요.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HEF 넓이를 HM과 MF가 길이가 같았으니까 절반으로 나눠준 거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다시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삼각형 FGM의 넓이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GM의 넓이는요. 이쪽인데 그러면 이때 얘 한 변 길이는 지금 루트 A 루트 2가 될 거고 B 루트 2가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AB인데 그거의 다시 절반인 2분의 1이요. 그럼 얘는 4분의 1에 2AB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2ab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데 우리 산술기하라는 내용에서 이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 루트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 결국 얘는 지금 2ab니까 결국 얘가 더 크겠다. 그러니까 FGM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은 옳은 문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디귿 문장도 보겠습니다.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죠? FH. 그럼 FH가 4루트 2였을 때 그럼 얘 FM 얘는 중반이니까 2루트 2였었을 때 이렇게 깔아졌죠. 그러면 이때 FGM의 FGM 이 넓이의 최대값은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의 넓이의 최대값은요 라고 했으면 FGM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때 얘가 가장 커지려면 산술기하 여기 상태에서 봤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 상황에서 말해주는 거는 a와 b가 같았었을 때 이때 얘가 최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오른쪽 삼각형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EFM이라는 삼각형을 볼 건데요. EFM 여기 삼각형에서 아까 얘도 빗변의 중심이니까 여기 길이가 2루트 2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얘가 지금 루트 2배를 해준 4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16이 2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때 FGM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4분의 1 2ab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면 4분의 1 2ab는 즉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4입니다 라는 문장이 디귿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이요. 이렇게 답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산술기하를 표현했고요. 이때 도형들을 하나하나씩 넓이를 다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그게 2x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을 먼저 말을 하고 그 참 거짓을 말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실수라는 문장을 부정을 하니까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정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2x보다 이번에는 크다라고 부정을 해주겠죠. 그러면 크다. 그럼 얘가 지금 참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무리 지어주다 보니까 식을 풀려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항상 참이냐
아니죠. x-1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크진 않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거짓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P 여집합, 차집합 Q와 그 다음에 P를 합한 집합이 전체 집합이었을 때, 즉 또 연산 갖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라 했으니까 선생님은 이럴 때 또 번호를 써볼 거예요. 그럼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고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P 여집합은 지금 1번과 4번인데 거기서 Q를 빼겠대요. 그럼 Q는 3, 4번을 뺀댔으니까 겹치는 게 빠진, 즉 여기는 1번이겠네요. 그러면 1번과 그 다음에 P집합 2번, 3번 얘랑 합한 게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뭔 소리야? 4번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이끌어낸 그림의 결론은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면 다음은 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기억 1번 보니까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로 확인을 하다 보면 Q가 P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예, Q가 P한테 포함이 되죠. 그러면 1번은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랬으니까 1번 답이 아니겠네요. 두 번째 Q 차집합 P는요. 예, Q가 더 P한테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공집합이요. 그럼 얘도 옳은 문장이 될 거니까 2번도 답이 아닐 거고요. 3번 P이면 Q이다가 참이냐라고 했어요. 명제이냐라고 했어요. P이면 Q는 명제이냐. 근데 명제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명제는 참거짓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얘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도 답이 아니에요. 4번 P는 Q 여집합은 참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P가 Q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P가 Q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남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옳지 않은 건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해서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보자 라고 했더니 양수 x에 대해서 라고 했고요. 근데 변수가 지금 분모와 분자에 둘 다 변수가 깔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항상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는 분리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x분의 x제곱과 x분의 2x, x분의 2 이렇게 분리형 형태로 따로따로 표현하다 보면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2라고 쓰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때 x가 양수 조건이었으니까 마지막 산술기하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산술기하를 갖다 써서 표현하다 보니까 2 플러스 2 루트 2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x가 a에서 랬으니까 언제 되느냐라고 하면 x랑 x분의 2가 어차피 같을 때 그때 얘네 둘이 합해진 게 2 루트 1했으니까 결국 x가 루트 2였을 때 그때 최소값 계산을 저걸 해준 2 플러스 2 루트 2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a분의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a분의 b는요 루트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요 이렇게 나올 거고 약분해주니까 루트 2 플러스 2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을 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와 20번 그냥 집합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대요. 그럼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24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1개,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였었을 때 이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라고 질문했어요. 마지막 결론만 먼저 건드리다 보면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다 보니 우리는 최종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랑 똑같고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최대한 빨리 표현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리고 그 전체 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교집합이 5개래요. 그러면 A집합의 순수한 거는 10개가 될 거고요. B집합의 순수한 건 3개예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건 지금 여기에 또 3개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론은 합집합의 여집합이랬으니까 얘는 3이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요, 원소가 2, 4, 6, 8, 10을 갖고 있대요. 근데 그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래요.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아, 그럼 결국 이야기해 주는 게 A와 B의 집합이 부분 공집합이 없으면서 합쳐서 결국적으로 2, 4, 6, 8이 여기 A에 아니면 B에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을 하겠다. 근데 SA 곱하기 SB가 200이 되도록 하는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 SA, SB인데 그러면 얘네 둘은 교집합이 없댔으니까 SA 플러스 SB라는 이 값은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한 값, 즉 30이랑 똑같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에서 알려줬던 SA 거기에 곱하기 SB가 얘가 지금 2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하고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SA를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A라고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그럼 SB는 30에서 A를 빼준 거니까 30 마이너스 A가 즉 200이 되겠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0A 거기에 플러스 200이 0이고요.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0 또는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 또는 10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맞춰보면 그러면 SA가 만약에 22였다면 그러면 SB는 10이 되는 상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에서 확인을 했었을 때 그럼 이제 SA가 20이 될 수 있는 즉 A집합의 원소의 합이 20이 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럼 이때 10을 만들 수 있는 2, 8 그리고 4, 6 그리고 10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이 SB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SB가 10을 혼자 갖고 있어도 될 거고요. 4, 6을 갖고 있어도 될 거고요. 그리고 2, 8을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들이 SA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일단 벌써 3가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해주겠죠. 그럼 이번 SA가 10이고 SB가 20인 경우 그럼 이때도 여기 상태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10 여기는 4,6 그리고 2,8 이렇게 들어간다면 결국 완성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3가지가 나오겠어요. 그럼 최종 순서상은 6가지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플러스 1은 0 이 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과 직선 얘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네, 결국은 원을 먼저 평행 이동을 시켜줬으니까 원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면 x-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중심좌표는 4,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과 다시 직선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 얘와 최단 거리가 될 수 있게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개념 생각하면 원이 있고 그 원 밖에 직선이 있었을 때 그 직선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거기서 반지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쪽이 결국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최종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주니까 루트
4의 제곱 16 플러스 9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요. 이렇게 쓰여지니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될 거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0 그러면 30 이렇게 되는 얘는 6이 될 건데요. 근데 거기서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그림으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최단 거리가 6이었는데 거기 상태에서 반지름인 길이 1을 제외시켜준 최종적인 답은 그러면 5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거에서 두 부분 집합 A는 1, 2, B는 3, 4, 5에 대하여 X 합집합 A는 X이고 뭐야? X 합집합 A가 X라는 건 항상 큰 놈이 나온댔으니까 A가 X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구나. 두 번째,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우리는 차집합으로 바뀌어지니까 X 차집합 B가 X여야 된대요. 근데 이 말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봤더니 X 차집합 B가 X려면 이 B와 X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구나. 즉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깔아주는 문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X, A를 포함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럼 결국 B는 의 원소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1, 2는 반드시 갖고 있고 3, 4, 5는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럼 나머지 6, 7, 8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세제곱 8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는 루트 26일 때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실수 조건에서 제곱 플러스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우리는 이 단원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결국 공식을 기억하는 코시-슈바르츠라는 공식을 갖다 쓰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코시-슈바르츠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언제? A, B, X, Y가 실수였었을 때 써먹죠. 결국 이 모양에다가 그대로 맞춰 본 건데 그럼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여기 앞에 있는 얘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는 여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다시 모양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3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의 제곱이었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 모양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 계산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통분을 하니까 36분의 4 플러스 9가 되셨으니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곱하기 36분의 13이 얘는 값이 루트 26이랬으니까 얘는 26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6에 거기에 곱하기 13분의 36이어 써지는 거고 약분을 하고서 답을 마무리 지으니 얘는 72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8의 마지막 문제 25번 상황 보고서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건 일단 판별식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나는 판별식을 갖다 써야 되겠구나. 두 번째 끝까지 읽어볼까요? 16-a분의 1 플러스 25-a는 이때 a는 p일 때 최소값 m을 갖습니다. 그럼 뭐야? 위에 앞에 쪽에서 주어졌던 이 조건이 뭘 말하는 건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판별식을 갖다 쓰니
16 마이너스 4a. 그럼 얘가 0보다 크고요. 그럼 결국 계산을 하니 a 값이 4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에서라고 깔아주겠죠. 그럼 a 값이 지금 4보다 작은 조건에서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앞에 쪽에서 우리는 항상 하는 내용이죠. 서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첫 번째 나는 판별식을 갖다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두 번째 끝까지 읽어볼까요? 16-a분의 1 더하기 25-a는 p였을 때 그때 최소값 m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게 끝까지 무슨 문제인지를 한번 보려면요. 첫 번째 조건인 판별식을 갖다 쓸 거랬어요. 그럼 판별식을 갖다 쓰다 보니 반의 제곱인 16 거기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지금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16보다 작아요 라는 이 전제 조건에서 라고 얘기를 깔아주네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작은 전제 조건에서 16-a분의 1 더하기 25-a 이거의 최대최소를 구하라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형태예요? 이 전제 조건 a가 16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은 여기가 양수구나 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주겠죠. 그리고 얘 값도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 조건에서 최대최소를 구하여라. 즉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대최소를 구하여라. 산술기와 갖다 쓰는 모양 만들겠네요. 그럼 16분의 1 플러스 16 마이너스 a 그럼 거기에 플러스 여기 상태에서 9 이렇게 모양을 곱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다 보니 2 루트 얘는 결국 1일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나머지 값을 9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 최소값 m은 얘를 계산한 값인 11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전제 조건 또 잡을까요? a가 p였을 때 즉 언제냐라고 하면 둘이 더한 게 지금 2가 될 것이니 그럼 16-a가 결국 1이었었을 때가 상황이겠죠. 그럼 a 값은 즉 15일 때 그때 최소값 11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p는요 15고요. 그 다음에 m은 11이요. 그럼 그 둘을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답은 26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8회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그 쉬웠는데 우리가 여기 8회 쪽에서 좀 자기가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복습을 할 거냐? 14번 문제. 우리 최대 최소 집합에서 최대 최소인데 3개짜리 최대 최소는 좀 상황을 한번 더 보실 거고요. 그리고 16번 문제 도형을 갖고서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8회는 우리는 완벽하게 터득하고서 문제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